농촌으로 떠났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역귀농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역귀농 사례를 깊이 들어가면 꽤 충격적입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사기 피해 및 사망 등에 대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귀농을 포기하고 돌아온 비율이 정말 높은지 통계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역귀농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비율은 50%가 넘는다는 인터뷰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역귀농을 선택한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소득 부족, 그리고 커뮤니티, 적응 실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사례집에서도 시골 텃세, 마을 행사 강제 참여 등과 같은 농촌 문화의 갈등이 역귀농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귀농하여 잘 정착하신 분들은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련된 여러 논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기간에 따라 정착 성공률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기간이 짧을수록 역귀농 의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준비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오래 하면 당연히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이건 모든 비즈니스를 관통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정말 준비기간이 전부일까요?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역귀농을 선택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사례집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귀농귀촌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는 U자형 패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자연환경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걸 상대할 만한 대학만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린 시절 농촌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 도시를 겪고 중년층의 시골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패턴입니다. 50대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패턴에 포함되죠. 그와 반면에 30대에 귀농귀촌하는 패턴은 I자형 패턴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오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경우인데 농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떠난다고 봐야겠죠. 또 이에 반증하듯 정부 차원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정 사업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이르는 대규모 스마트팜 거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23년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공고문을 살펴보더라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도 늘고 점차 성장하는 농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지역을 결정하거나 재배할 작물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자면 스타트업과 그 스타트업을 진행할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매출을 내려면 그 지역 특산물이나 지원에 포함되는 묘정을 길러야 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얽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만 했는데 그 커뮤니티에 강제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귀농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항상 등장하는 토픽은 유사합니다. 시골의 텃세, 시골 문화 부적응입니다. 귀농 1년차 평균 소득이 2,400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적어 보이는 이 소득보다 커뮤니티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도시와 비교해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부동의 1위가 소득이고 구성원과의 불협화음이 그 뒤를 따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보자면 귀농귀촌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생활과 거주지까지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업을 넘어 밀접한 생활반경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같은 동네 안에서 24시간을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농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생활한다, 이 한 문장이 주는 불편함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거북한 편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일상생활을 공유하라, 머리가 좀 아파오네요. 이 관점을 바꿔보자면 귀농하려는 사람들도 불편하겠지만 이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관련된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먼저 준비해야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기존 커뮤니티 구성원입니다.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구성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묘목 바꿔치기나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간의 과정에서 커뮤니티를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 배척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척하는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사람이 절대로 들어오지
나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생태 공동체나 커뮤니티와 같은 추구형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정착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역기농, 역기촌 의향이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준비되어 있어야 귀농귀촌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농귀촌을 금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역기농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은 스타트업보다 어렵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보다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인데,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케이스를 보더라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준비기간을 거친 이들이 잘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정석적인 공식만입니다. 굉장히 뻔한 이야기겠지만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준비기간에 하나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내가 정착하려는 곳이 정말 멀쩡한 커뮤니티인가 말이죠. 내가 커뮤니티를 바꾸는 것보다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가는 것이 보다 성공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꼭 농업으로만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농가구 중 농업활동 외 추가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구는 약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커뮤니티는 아닙니다. 이미 이사했는데 다른 커뮤니티를 찾는다? 그럴 거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게 마음 편하죠. 라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관계를 정의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나, 문제가 생겨도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보통은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귀농과 역귀농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례를 살펴보자면 이 라포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라포는 일방적인 관계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해야만 생기죠. 만약에 귀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라포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